지난번에 이제 기초편을 했는데 이번에도 약간 기초 기능이 이어서 조금 더 응용하는 방법,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막연하게 이게 수식 관리자를 써야지 라고 하면 도대체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막막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일단 가장 익숙한 지표부터 하나씩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동평균선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 좀 팁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결국에는 이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전략을 어떻게 좀 보기 편하게 차트에 구현을 할 건가, 그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 아이디어를 내가 만든다면 이제 그 전략을 조금 보기 쉽게 차트에 구현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원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도 이제 이동평균선을 조금 더 새롭게 보는 방법, 조금 더 편하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 키움 종합 차트 0600 차트를 켜두시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흔히 이제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을 평균을 낸 값이잖아요. 이동평균선 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 이평이 위에 있고 장기 이평이 아래에 있으면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추세다. 그리고 반대로 단기 이평이 아래에 있고 장기 이평이 위에 있으면 지금 역추세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활용,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트레이더마다 다르고요, 투자자마다 각자 중요하게 보는 이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요, 이 이동평균선에서 특정한 구간,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동평균선에 분홍색으로 있는 5일선이 있죠. 5일선이 있고 여기 21선, 노란색이죠. 이 분홍 색깔과 21선, 노란색 이 사이의 구간을 좀 색으로 표시를 하면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오는 구간은요, 단기 이평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아래로 하락 추세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보다 아래에 있겠죠. 이런 위치들 보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 5일선이 아래에 있고 21선이 위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비교를 하면서 좀 차트 추세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보기 쉽게 요 사이 구간에 색을 칠해보면 어떨까, 좀 그런 아이디어에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거는 결과부터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20 전략이라고 5일선과 21선 사이를 이렇게 색칠을 해서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동평균선 2개만 띄워놓고 그 이동평균선 2개가 정배열일 때는 노란색, 그리고 반대로 역추세, 추세가 아래로 깨져 있는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도록 이렇게 색칠로 표시되도록 제가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봤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이동평균선만 보고도 빠르게 지금 이 주가가 상승 추세인지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주가가 하락 추세인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치를 바꾸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5일선과 21선 사이를 표시를 해둔 건데, 각각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5일선이 아니라 3일선을 중요하게 본다, 3일선을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3일선, 그리고 좀 장기 이평으로 나는 16일선을 보겠다. 이렇게 두 이평을 비교를 해서 색을 칠하겠다라고 바꿔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각각 내가 주로 쓰는 이동평균선 지표들을 원하는 대로 차트에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색을 어떻게 칠하는지 생각보다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랑 함께 차근차근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0600 키움 종합 차트 기본 화면을 딱 띄워 두시면요, 일단 차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수식 관리자를 한번 켜서 이제 만들어 보면 될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수식 관리자 클릭을 하면 자, 이 수식 관리 설정창이 나오죠. 여기서 기술적 지표에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먼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략은요,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서 꼭 이 이름의 규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오늘 이름은 이 앞에는 상관이 없어요. 앞에는 뭐 추세, 역추세, 색표시 이렇게 이름을 정할 거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이름을 정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뒤에요. 이 뒤에다가 일목균형표 이 단어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사실 보통 일반 보조지표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 차트에 색을 칠할 때는요. 이 제목에 이 일목균형표라는 이 문구가 이 보조지표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색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 뒤에다가 일목균형표를 꼭 써주시고요. 여기에 일목균형표라는 말을 쓰시면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여기 수식 4번과 5번 사이 값에다가 색을 칠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식을 여기 4번, 5번에다가 만들 거예요. 1번, 2번, 3번에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다가 만드시면 색칠 표시가 안 돼요. 꼭 4번과 5번에 만드셔야 돼요. 여기 4번과 5번은 이제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수식 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차트 이름을 제가 뭐 좀 심플하게 지금부터는 좀 신호등 차트다 뭐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두 가지로 표시를 하니까 신호등처럼 딱 뭐 파란불, 빨간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등으로 좀 표시를 해볼 건데 이동평균선 사이에다가 색을 칠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이동평균선 수식을 써야겠죠. 자, 이동평균선 수식은 간단합니다. MA라고 쓰시면 이 MA가 이동평균선 수식을 나타내는 그 지표거든요. 그리고 괄호를 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세 가지 조건들을 써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이동평균선을 만들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동평균선은 종가 이동평균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종가라고 적겠습니다. 종가라고 적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면 잘 하신 거고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함수 설정에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요거는 한글로 적으면 아마 오류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자주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MA로 쓴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 이동평균선 함수는 이동평균선 차트를 띄워놓고 클릭해보시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 함수는 MA 그리고 괄호 열고 종가를 쓰신 다음에요. 쉼표를 합니다. 쉼표를 하고 여기 하나 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동평균선의 기간값이 있죠. 5일 이평을 할 거냐, 10일 이평을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그 기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간 1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 기간 1이 며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1이 며칠인지 제가 정해줄 겁니다. 그건 어디서 정해주냐? 여기 지표 조건 설정에 누르시면요. 여기 이렇게 빈칸이 있죠. 여기에 기간 1 이렇게 적고요. 자, 요 기간 뭐 숫자를 뭐로 할까요? 뭐 일단 임의대로 5일 이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4번 수식에 기간 1은 5일 이동평균선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써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이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잘 쓰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이동평균선 계산 방식이 단순 이평, 뭐 지수 이평, 뭐 다양한 그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다가 단순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이 함수가 뭐냐? 딱 5일 이동평균선 만드는 수식 함수예요. 한 줄로 끝나죠?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수식 검증을 한번 눌러볼게요. 잘 했는지. 아, 이상이 없네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대로 수식 5에도 이동평균선을 똑같이 하나 또 만들어야겠죠? 자, 지금 만든 거는 단기 이평이고 이번에 수식 5에는 장기 이평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수식 5에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를 눌러줍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요. 수식 5번을 그대로 갑니다. 자, 비어있죠? 5번에 가서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값이 하나 있습니다. 바꿔줘야 되는 거는 기간을 바꿔야겠죠. 왜냐? 앞에 수식 4번에는 5일선을 했고 수식 5번, 2번에 만들 장기 이평에는 조금 긴 기간을 해야 되니까 기간 1이 아니라 뭐 임의대로 저는 기간 2라고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지표 조건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기간이라고 적습니다. 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문구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뭐 여기에 없는 다른 문자로 뭐 치환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편의상 저는 기간이라고 쓰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간이라고 썼고, 뭐 영어가 편하시면 뭐 영어로 본인이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넣으시면요, 문자를 이런 식으로 숫자로 치환을 하는 게 여기 지표 조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 2를 어떤 숫자를 넣어줄 거냐, 뭐 장기 2평이니까 뭐 예시로 저는 뭐 25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5일선. 그러면 5일선과 뭐 25일선 이 두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수식 이름을 써줄 건데, 여기서 조금 꿀팁이 있습니다. 꿀팁. 우리가 이 기간값 이동평균선을 바꾸면요, 그 왼쪽 상단에 이동평균선 숫자가 막 바뀌게 됩니다. 그게 보통 여기에 이름을 정해놓으면요, 우리가 숫자를 바꿔도 이름이 바뀌지 않는데, 이 이동평균선 숫자를 우리가 바꿨을 때 맞춰서 이 지표 이름도 똑같이 바뀌게끔 설정을 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 퍼센트를 표시를 해두고요, 여기에 기간 1 그리고 퍼센트. 자, 수식 이름을 여기 4번의 이름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수식 5번에 똑같이 이름을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5번은 기간 2이기 때문에 요 기간 1을 지우고 기간 2 이렇게 해주시면 수식 5의 이름은 기간 2 그리고 수식 4의 이름은 기간 1 이렇게 되겠죠. 요 수식 이름은 보통은 바뀔 일이 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지표 조건 설정에 기간 1이 숫자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바꾸면 이 바꾼 숫자가 이 수식명이 되도록 입력을 해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창은요, 약속을 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약속이냐? 기간 1은 숫자 5라고 생각해라. 기간 2는 25라고 생각해라. 만약에 약속을 바꾸고 싶다, 여기에 기간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바꾸면 기간 2는 이 수식에서 모든 기간 이 수식은 30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사실 직접 보는 게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설정에 들어갑니다. 라인 설정 들어가면 아까 만든 5일선과 30일선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요 색상입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거 올라갈 때 상승 추세의 색깔을 뭘로 할 거냐, 뭐 여기서 원하는 색깔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주황색으로 할게요. 자,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 계열로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좀 장기, 주가가 하락할 때 이제 색칠을 뭘로 할 거냐? 색상을 좀 파란색 계열로 하나 해볼게요. 뭐 하늘색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정해야 될 표시가 있는데, 여기 스케일을 누르시면요, 보통 여기 화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지표를 추가하면요, 차트 하단에 지표가 나와요. 그런데 이동평균선은 차트 하단에 넣을 게 아니라 차트랑 겹쳐서 넣어야 되잖아요. 겹쳐서 넣기 위해서는 화면이 아니라 여기 가격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이 지표를 추가했을 때 바로 차트랑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수식 검증을 눌러볼게요. 아, 이상이 없네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저장을 누르면 만든 걸 한번 차트에 어떻게 잘 적용이 됐나 띄워봐야겠죠. 자, 여기 왼쪽 상단 누르시고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 사용자 지표란에 가시면 아까 만들었던 지표가 여기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딱 이렇게 표시가 나왔죠.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이 5일선, 이 노란색이 5일선이고요. 아래에 있는 거 하늘색이,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 요 아래에 있는 선이 30일선이에요. 그래서 요 두 이동평균선 간의 추세 구간 차이에 따라서 색깔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종목도 한번 쭉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종목들을 한번 둘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쭉 이렇게 보면 어떤 구간에서 상승 추세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보면 주가가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 배열이 역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가 좀 약하구나, 아,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가 다시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보기 편하게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좀 중요하게 보는 추세 기간값이 있다, 이동평균선 기간값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걸 만들어 두고 여기서 응용을 하셔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만약에 이게 색깔로 표시가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 색깔 표시가 채우기가 아니라 빗금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표 조건 설정에 하단에 구름대 영역 표시를 빗금으로 바꿔주시면요, 색을 이렇게 칠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이런 식으로 빗금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 각각 이제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를 원하는 대로 뭐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1선과 좀 장기 뭐 60일선 그 사이를 이제 좀 추세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모양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와 이동평균선 배열을 통해서 지금이 좀 추세 구간일까, 역추세 구간일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지금 네이버가 차트가 임의대로 띄워져 있지만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보면 이렇게 좀 파란 색깔로 좀 역배열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차트가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하락이구나.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우리가 만들었던 상승 추세 색깔로 돌아서기 시작을 하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추세가 조금 바뀔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게 또 다시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뀐다면 다시 또 추세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하는데 좀 쉬울 수가 있겠죠. 이런 차트들을 빠르게 돌려볼 때는 내가 좀 자주 보는 구간이나 그런 추세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두고 보면요. 조금 더 편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전 차트들을 돌려볼 때 좀 빠르게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에 색을 칠해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종목들을 이렇게 쭉 돌려보면요. 어떤 구간에서 강했고 어떤 구간에서 좀 약한 흐름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이런 수식 같은 걸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똑같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값도 그냥 남들이 정해준 거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뭐 그렇게 쓰셔도 문제는 없지만 직접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지 나한테 맞는 지표, 나한테 맞는 기간값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임의대로 뭐 11선, 60일선 해놨지만 굉장히 긴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뭐 20일과 60일선 아니면 뭐 60일과 120일선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단기적인 흐름, 짧은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라면 뭐 3일선과 11선, 3일선과 5일선 뭐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니까 각각 여러분이 가진 그 전략에 맞춰서요. 여러분한테 맞는 이 기간값을 활용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만이 직접 만들어 보시고 각각 원하는 취향대로 수정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 두고 바꿀 수 있는 거는 요 수식, 여기에 숫자만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분한테 맞는 그 구간들을 좀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동평균선을 조금 더 다르게 보는 방법, 색다르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색칠하는 원리를 이용을 하면요. 정말 다양한 전략들, 다양한 컨셉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또 다르게 어떤 컨셉으로도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